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조울증. 네. 조울증. 이게 또 조현병에 더불어서 좀 낯선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는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 더더욱 잘 모르겠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다뤄져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면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대한우울 조울병학회에서 내는 브로셔를 통해서 양극성 장애의 이해라는 브로셔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브로셔에는 조울병 자가진단이나 또 우울증에 대한 자가진단도 살짝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이식이긴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우울조울병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 캐치프레이즈가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기분 변화. 알고 보면 좋을 병입니다. 여기 되는데 뭔가 중요한 이 기분 변화라는 키워드가 좋을 병의 뭔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한번 은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울병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비장애 형제들 중에서 조울병을 가진 형제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갈 겸 이 책자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울병은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합쳐진 의미의 질병이고 학문적으로 양극성 장애라고 한다고 하네요. 조증 사파, 우울 사파, 사파가 끼어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증이 나타나고 우울이 나타나고 극단적으로 기분이 변하고 어쩔 때는 정상적인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재발이 잦은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쵸. 사람에 따라서 뭐 조증이 자주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이 자주 나타날 수도 있고 또그 각 사파의 기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제 계곡과 그 꼭지가 어, 차이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사파는 에피소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음, 어떻게 포진되어 있을지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고 하네요. 음, 네. 그래서, 과연 조증은 뭐고 우울은 뭐냐 한번 살펴보면 조증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들뜨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에너지와 의욕이 굉장히 넘친다. 맞아요. 이런 상태가 조증이라고 하네요. 어떤 때는 뭐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말이 너무 많아져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해요. 어,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음, 되게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충동을 참지 못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배웠는데 음, 예시로는 제가 그 아는 예시로는 자기가 카드 론을 하루 만에 음, 1200만 원 한 카드당 음, 다 긁어놓고 어 그렇게 긁어놓고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저는 안 느껴지고 이제 내가 카드론을 음, 긁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예시지만 이제 그 정도로 네. 업돼 있는 거죠, 사람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전부 음, 그냥 현금 서비스 다 음, 받는 정도. 그러니까 카드 다섯 음, 개면 다섯 개 다 가가지고 현금 음, 서비스를 받는 정도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음, 행동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자에서도 예시로 들어주는 게 비현실적으로 일을 크게 벌려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맞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신감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게 되고, 또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고집이 세지고 흥분을 한다. 이런 예시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음, 네. 음, 그 다음 우울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네. 우울증은 조증의 반대 상태로 이해하면 쉽다고 하네요. 뭐, 원래 재미있게 느껴졌던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뭐, 음,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만 부리고, 만사가 귀찮고, 뭐, 불면, 수면 과다, 피곤한, 무기력감, 이런 게 흔히 느껴진다고 하고요. 무가치함, 죄책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음, 실제로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식욕이랑 체중이 뭐 변한다고 해요. 식욕이 감소하거나 식욕이 증가하거나 이거에 음, 따라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뭐 증가하거나 네. 뭐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조한 거는 정상인데 매일 음, 기분이 저조한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사파가 아닌지 의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제 신경정신과에 우울증이 약간 의심돼서 가시면은 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물는 게 2주 이상 생각을 했냐 이런 거 뭐 음, 테스트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반대로 충동을 억제 못한 때가 있네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제 그걸 음, 알아보려고 사파가 반복적으로 교대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많은데 우울사파의 특징은 저는 무기력이라고 배웠어요, 확실히. 이제 완전 음, 다르니까. 막 이제 충동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했던 조증 사파와는 무기력은 완전히 좀 반대니까 사람이 갑자기 동면에 음, 들어간 상태인 것처럼 약간 음, 완전히 약간 다른 사람 마냥 그렇게 네, 된다고 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울병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면은, 뭐, 근데 조울병이 나타날 때도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가 우울증으로 봐요. 나타났다가, 조증으로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정상적이었다가, 오락가락 나타나는데, 이렇게 조증이랑 우울증이 반복되는 게 양극성 장애, 조울병이고, 그 음,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증이랑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양극성 장애 1형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고, 혹은 우울증 없이 조증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양극성 장애 1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조증이 나타나지 않고 경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음, 경우를 양극성 장애 2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경조증은 조증보다 기분이 들뜬 정도가 약한 상태. 그러니까 좀 더 우울이 더 강한 상태를 양극성 장애 2형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1형이 이제 피크의 높이를 좀 중시한다면은 2형은 얼마만큼 계곡이 얼마나 깊냐 이거를 좀 아, 기준으로 그렇네. 음, 가는 거죠. 음, 경조증일 때 그 사람들 ADHD랑 많이 헷갈리세요. 이거를.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이제 고지능일수록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막 뭐랄까 되게 이렇게 저기 집중을 얼마 못 하시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음, 음, 약간 산만해 보이는데 굉장히 음, 똑똑한 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음, 뭔가 이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뭔가 질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문가가 봐도 저기 한눈에는 바로 보지 못하고 꽤 이게 오래 걸리나 봐요. 이거를 제대로 음.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 병원에 가시기가 더 어려운 병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음.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알아차리기 병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닌지. 어, 그러면 치료가 늦어지고. 늦어지죠. 아, 늦었던 만큼 심해지고. 그쵸. 음.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조울병이 네, 왜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네, 도대체. 왜 네, 생기냐. 원인을. 뭐, 근데 역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대요. 음, 하지만 뭐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유전적 원인, 아니면 뇌의 그쵸. 변화, 스트레스, 뭐 이 세 음, 가지가 모두 조울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조울병이 100% 유전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유전성이 있다고 음, 해요. 그러니까 음, 조울병 환자 가족이 모두 조울병에 걸리는 건 아닌데 뭐 가족 중에 환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뭐 가족 중에 뭐 한 명이 뭐 누군가가 조울병이 있다면 다른 가족에게 조울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좀 추가로 알아볼 만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러게요. 연구 중일 정말, 수도 있을 것 대장에 같고요. 대대장이랑 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음, 이게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이게 해가 갈수록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음, 추세에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밝혀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음. 네, 뇌의 변화. 네, 그리고 뇌의 변화라는 게 한 가지 요인이네요. 그러니까 네,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네, 부족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그러니까 정상인과는 조울병 환자에게서 다른 양상으로 분비된다. 이게 진짜 뇌에 뭔가 좀 기능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약물이 필요한 거죠. 약물 치료가 네, 필수적인 거죠. 네.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트리거. 네.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스트레스가 안 끼는 그렇죠. 데가 없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도 음, 트리거가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쵸. 조울병도 그런가 음.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생활 속의 스트레스가 조울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음, 또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재발시키기도 되네요.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가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재발하게 된다. 아, 어렵네요. 참. 어렵네요. 네. 뭐, 아까 앞에 이제 유병률을 잠깐 보면은, 음, 조울병은 흔히들 이제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른 음, 경우에는 그런데 조현병과 달리 이제 조현병도 거의 이제 사춘기 이후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조울병은 특이하게 이른 경우는 8살부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네. 소아청소년이죠. 이제 그 미성년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미성년 중에서도 조울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1% 정도로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죠. 1% 정도로 음, 100명 중에 1명 이제 크다고 하는데 이 아동기에 이제 경조증이나 조증이 그 학교에서 보통 벌어지잖아요. 음, 당연히 음. 학생이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뭐랄까 더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약물이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음. 이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음, 주위가 네. 산만한 친구들 참 많았는데. 아, 저도 산만했어요. 네, 에, 산만하죠. 조용해서 그랬지, 그냥. 에. 조용해서 그랬지.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음. 그런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약간 치료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게요. 음. 그러게요. 음, 그리고 뭐 청소년 시기에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하는 청소년도 정말 많은데, 특히 한국에서는. 맞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제 사춘기의 그런 어두운 면이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내가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이러면은 참 음, 깝깝해지네요. 음. 음, 아이, 참. 네, 그래서 음, 조울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그쵸. 네. 우리 아까 원인을 살펴봤다시피, 이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비정상적인 증가와 저하가 뭐 조증을 일으켰다가 우울증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안정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환자나 가족들은 뭐 약물 복용 없이 상담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 아, 이건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전에 다른 아, 자료에서도 봤듯이. 제가 조현병 때도 말씀드렸지만 99%에다가 여기다 이제 사이비 한 스푼 들어오죠. 이걸 먹으면 종교 들어옵니다. 종교 저 들어오고 단물을 그러니까, 마시면 단물. 그쵸, 약물 치료 없이는 적절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명시되어 있네요. 아, 이게 조울병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거다. 그치, 이거를 장점. 그쵸. 예, 그렇죠. 맞아요. 뇌가 아픈 거고, 이게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음. 진짜 가족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음, 이제 물론 심리적 요인 해결 아까 전에 이제 스트레스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맞아요. 것들 트리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치료,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약물 치료와 음, 꼭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강조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 약물이 기분 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두 개죠. 근데 이제 음, 말이 기분 조절제인데 많은 일반 분들께서 기분 조절제가 약간 레모나 같은 거라 생각을 하세요. 비타민. 음, 근데 비타민이 아니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어, 안정적 상태로 기분을 유지하든지 하는 걸 도와주는 굉장히 기계적인 어,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소프트한데 기분 조절제가 전혀 소프트한 약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리튬 발프로레이트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이런 음, 것들을 사용한다는 걸 좀 알아두면 약물을 막 약을 많이 주잖아요. 알약을. 그러면 일단 되게 음, 거부감이 드는데 갑자기 갔는데 음, 알약을 막 이만큼씩 뭉치씩 주면. 네,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치료 전에 좀 마음을 여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왜 주는 거죠? 이렇게 꼭 따지게 되거든요. 이게 음, 나는 그렇게 음. 아프다고 생각 안 하니까 처음에 갈 때는 뭔가 저, 상담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음, 뭔가 나를 굉장히 아픈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되게 심리적 거부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약이 많으니까. 음, 네. 기분 조절제라는 게 절대 비타민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꼭 필요한 음. 약물 치료라는 거를 여기서도 강조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약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여야 되는 것 같네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그쵸. 근데 네. 반대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약이라는 게 한 음, 번도 안 먹어본 약이잖아요. 음, 그러면 또 되게 먹으면 먹자마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기분이 맞아요. 확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음, 멍해진다거나 저 부작용도 음, 그렇게 많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음. 또 난 이거 없어도 돼 이러면서 안 먹기도 하고 그쵸. 음, 일단 이 모든 효과가 2, 3주 후에 나타나는 거라서 음, 일단 먹자마자 느끼는 건 일단 플라시보거든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 거죠. 음, 자기가 음, 먹자마자 느끼는 효과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한 몇 년 걸려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첫 숟가락에 이제 자기가 딱 맞는 약을 찾으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치료도 긴 세월이죠. 그때 저희가 그때 정신장애인의 비장애형제 모임을 했었잖아요, 한번. 네네. 그쵸? 네, 꽤 이제 40대 누님께서 이제 아예 저기 20년 정도 이제 병식이 있으셨고, 음, 어,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어떤 약을 먹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걸 다 아셔서 전혀 이제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 얼굴이 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살짝 느껴졌어요. 다 말씀해 주시진 음, 않으셨지만, 이 누님께서 그거를 제때 챙겨 먹으시기까지가 굉장히 가족들이 좀 고군분투했겠구나라는 그런 음,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이게 심각한 장애인데 그렇게 너무 쉽게 일반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 보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조증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 음, 오늘 막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날 뭔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왜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해? 조울증이야? 뭐 이런 이중인격이야? 어 이러면서, 어, 그렇게 어, 너무 쉽게 어, 사용되는 단어인 게 좀 안 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뭐 정말 심각한 질병이고 장애인데 음, 음. 음, 음. 그게 또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쉽게 모르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이게 어려운 치료도 참 쉽지 않고 쉽지 이런 거라는 않고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나 감정을 굉장히 좀, 어, 뭐랄까, 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기분이나 음, 감정은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시선이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음, 이제,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음, 마음 먹기 달린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내 것이어야 되는 기분이나 감정조차 내 제어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희미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게. 조금 그 부분이, 그래도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안 아프신 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프다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다 같이 어찌- 아픈 게 아,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 서로 현대 사회에서. 어, 조금 이제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그냥 쉽게 내가 그냥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